이제 84페이지 펴시면 2.3.2 X 윈도우 설정과 실행 이렇게 나오고 S 윈도우 설정 실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스플레이 매니저라는 게 나오죠. X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관여하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단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 이름들을 먼저 쭉 뒤로 넘기면서 한번 구경을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하는 거 DM이라고도 부릅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세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세션 관리는 무엇이냐?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입장하려고 할 때 맨 앞에서 딱 지키고 서서 사용자 아이디 암호를 대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통과하면은 세션을 하나 딱 열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세션 매니저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M입니다. 그러면 뒤로 또 조금 더 가보면 한 장 넘기시면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고 DE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데스크탑 환경 요거는 가서 봅시다. 데스크탑 환경과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 윈도우 매니저 WM이라고 불러요. 윈도우 매니저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옆에 그림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서버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이런 용어 나오죠. 뒤에 또 뭐 있나 봅시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다단계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양분이 되어 있어요. 데스크탑 인바이런먼트의 양대 산맥인 KDE와 그놈에 따라서 양쪽에서 KDE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매니저, 그놈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매니저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 위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유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봅시다. 아직 안 나왔고 이제 곧 나올 거지만 요 그놈하고 KDE는 데스크탑 환경의 종류예요. 그런데 최초에는 XDM이라는 것을 쓰다가 그놈에서는 GDM이라는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그리고 KDE에서는 KDM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매니저라는 게 왜 따로 필요하냐면 런 레벨 5 환경 즉 GUI 환경이죠. 런 레벨 3이면 멀티 유저 환경이에요. 멀티 유저라는 것은 사용자는 여럿인데 GUI는 아직 없다 이 뜻이죠. 그럼 사용자가 하나인 런 레벨도 있죠. 1번. 그럼 1번, 3번, 5번 요것 중에 3번일 경우에는 그냥 프롬프트를 이렇게 딱 뜨면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런 레벨 5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모양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GUI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세션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암호 입력 받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X 윈도우를 실행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니탭이라는 파일에서 런 레벨 5로 만들어서 부팅할 때 아예 X 윈도우까지 올리는 방법. 그런데 CentOS 7에선 지금 요거 쓰고 있지 않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이 파일을 캣해서 내용을 보면 이 파일에서 시스템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로 런 레벨 지정을 바꾸는 문장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험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부팅 시에 자동으로 런 레벨 5를 택해서 부팅하도록 한다. 또 하나는 런 레벨 3으로 즉 텍스트 모드로 부팅이 됐을 때는 그때는 멀티 유저 환경은 다 올라온 거고 GUI만 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X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X 윈도우만 추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지식으로 실험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모드로 부팅해서 런 레벨 5로 올리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니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명령어를 지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편리하죠.
오른쪽 버튼 터미널 열기 하고 크게 해서 캣으로 ETC의 이닛 탭을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래피컬 타겟을 런 레벨 5가 아니라 이걸로 get default 한번 해보고 아이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set default로 그래피컬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멀티 유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바꿨습니다. 잘 바뀌었는지 테스트 한번 하고 리부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런 레벨 3, 즉 GUI 없이 올라오겠죠. 그런 다음에 X 윈도우를 올려봅시다. 여기는 이제 아이디를 써야 되니까 제 아이디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가 떨어졌습니다. 잘 되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명령어 쳐서 이 상태에서도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GUI를 올리겠습니다. 스타트 X 이렇게 하면 GUI가 올라오죠. 이때 어느 프로그램이 동작한다고 했죠?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나와서 저의 세션을 열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스크탑 환경 DE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데스크탑 환경에는 양대 산맥이 지금 KDE하고 그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DE가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윈도우 매니저나 파일 관리자를 선택하고 아이콘 모양 정하고 창 모양 정하고 도구 모음 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정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데스크탑 엔바이런먼트가 뭐를 정해준다?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정한다 라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정한다. 그럼 인터페이스 스타일이 다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처음에 세션 매니저가 이렇게 나한테 GUI 화면을 네모나게 딱 열어줬을 때 우리 봤잖아요. 여러 번 화면을 바탕에 있고 뭐 메뉴는 위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스크탑 이렇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들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러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타일이 다른 와중에 KDE나 그놈을 이렇게 열었을 때 약간 그 느낌이 다른데 약간이건 많이건 간에 그 느낌이 다르다 한들 그 내용상으로는 어떨까요? 이 둘이 내용상으로는 같다라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지금 X 윈도우 배우는 거죠. X 윈도우는 X 프로토콜 사용해서 X 서버랑 인터페이스 하면서 얘기하는 게 X 윈도우고 X 프로토콜이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방법만 서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아요. 안에 있는 내용들 보여주는 거는 같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면 이런 구조가 보이죠. C 드라이브 밑에 뭐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얘 밑에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이거, 뭐 이거 이런 식으로 트리를 보여주죠. 트리를 이렇게 보여주나 아니면은 최상위에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이렇게 있고 얘 밑에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를 보여주는 거나 내용상으로는 같잖아요. 얘 밑에 얘
얘 밑에 얘 이런데 스타일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두 개가. 이렇듯이 내용상으로는 똑같이 X 서버하고 대화하면서 사용자한테 UI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스타일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DE 그놈 말고도 XFCE 요거는 가끔 언급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D는 아니지만 외워는 두세요. 뭐 예를 들면 DM의 종류나 WM의 종류 이런 거 하고 DE의 종류하고 마구 섞어 놓고 그 중에 이런 거를 끼워 놓은 다음에 종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DE의 일종이라는 걸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지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지나갑시다. KD하고 그놈에서 지금 QT 우리 아까 나왔던 얘기 GTK 플러스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거 뭐였죠? X 라이브러리죠. X 라이브러리인데 X 클라이언트 파트의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두 개라고 했는데 QT는 KDE에서 GTK 플러스는 그놈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하는 그러니까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노틸러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프 이거는 이미지 편집 그림판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웹캠을 이용할 수 있는 치즈 그리고 지에디트 지금 우리의 그 CentOS 7이 그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매니저는 메타시티 그 다음에 뮤터 이건데 지금 요거는 그놈 2의 거고 이건 그놈 3의 거니까 얘가 메타시티가 뮤터로 대체됐다는 얘기겠죠. 이제 윈도우 매니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데스크탑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DWM 이렇게 각각이 선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어느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면 데스크탑 환경 두 개 중에 하나인데 KDE일 경우에는 DM 프로그램 중에 KD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름은 XDM이에요. 그리고 그놈인 경우에는 GDM 프로그램이 이름 그대로 GDM이라는 프로세스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DM 프로세스 중에 두 개 중에 어느 이름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커맨드는 우리 저 뒤쪽에서 배울 건데 현재 떠 있는 프로세스들을 다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그 중에서 DM이라는 글자를 잡아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GDM이 나오는지 XDM이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지금 아까 런레벨 3로 해둔 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이닛 탭 내용 찍어서 시스템 컨트롤 set default 그래픽컬 점 타겟 SU로 해야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 set default graphical target 해놓고 리부트 해봅시다.
자, 터미널 열어서 좀 전에 나왔던 그 프로세스 스테이트를 보는 명령이에요. 여기에서 옵션 이렇게 주고 그 명령 중에 특별한 부분만 골라내는 겁니다. DM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부분만. 그래서 보면 여기에 GDM이라는 프로세스가 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놈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윈도우 매니저라는 게 나왔어요. 윈도우 매니저는 X 윈도우 환경에서 하는 일이, X 윈도우라는 건 여러 겹의 윈도우를 이렇게 오버레이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윈도우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윈도우 배치, 표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윈도우 매니저입니다. 그럼 이건 역시 윈도우 매니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룩앤필이라고 하죠. 딱 창을 열었을 때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되겠죠. 여기 보면 뭐 창 열기 닫기, 최소화 최대화 이런 방법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방법과 스타일을 결정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직접 그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는 것은 누구한테 부탁한다? X 서버한테 부탁해야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서버 한테, X 서버예요. 한테 부탁해서 전달해서 실제 화면에 그려지도록 한다. 윈도우 매니저는 이런 스타일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 데스크탑 환경에 따라서 나눠서 한번 보면 그놈에서는 메타시티 이용하다가 뮤터 쪽으로, KDM에서는 KDE 잘 안 써지네요. KDE 이용하다가 K윈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메타시티 뮤터, KDE, K윈 요 순서하고, 이쪽은 그놈, 이쪽 KDE가 아니라 KDM이에요. KDE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 KDM에서 K윈 요 순서랑 두 가지 이름 기억해 주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X 윈도우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나온 것을 데스크탑 환경 두 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표예요. 이 표에 나타난 소프트웨어들은 적어도 다 이름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이름이죠. 예, 이렇게 이 표에 나타난 것들 알아두시기 바래요. 다음은 원격지에서 X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 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의 컴퓨터가 각각, 이건 지금 TCP/IP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이 IP를 가지고 있어야 통신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IP를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한번 정해 봅시다. 192.168 0에 1번이 하나 있고, 떨어진 장소에 192.168 0에 2가 있다고 봅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에서 어떻게 세팅하느냐, 어느 쪽이 서버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X 서버라고, X 입장에서 볼 때 요것을 X 서버라고 해봅시다. 이것이 원격에 있는 X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X 서버 입장에서는 X 클라이언트들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나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받겠다 라는 것을, 이건 지금 프롬프트예요. 명령어가 아니라 누구한테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을 X 호스트라는 명령으로 줍니다.
X 호스트에다가 플러스만 하면 모든 호스트에서 들어오는 거를 다 받겠다는 거고, 뒤에다가 IP를 명시를 하면 이거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명시를 할게요. 192.168 0에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에서 들어오는 X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X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환경 변수로서 디스플레이, 전부 대문자로 디스플레이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환경 변수를 결정하는 명령어는 익스포트예요. 그래서 익스포트하고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어디다가 뿌리느냐 하면, 지금 사용자는 어느 쪽에 앉아 있죠? 클라이언트 쪽에 앉아 있나요? 서버 쪽에 앉아 있나요? 사용자는 여기에 앉아 있어요. 서버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모니터 쪽으로 자기가 표출하고 싶은 것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버의 IP를 적습니다. 192.168.0.2 이렇게 서버의 IP를 적는데, IP만 적으면 안 되고 요 뒤에다가 콜론 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0은 첫 번째 X 서버, 뒤에 있는 0은 첫 번째 모니터,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0번부터 012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뜻은 디스플레이라는 환경 변수는 이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GUI 프로그램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 목적지는 이쪽으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환경 변수를 지정해 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한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쳤다 라고 하면, 이 한텀이라는 프로그램이 한텀 창을 띄워야 되는데, GUI 창을 띄워야 되는데, 그걸 띄울 때 이 환경 변수를 참조한다는 거죠. 참조해서 이쪽 서버에다가 요청을 넣어서 이 모니터에다가 띄워줘라 라고 요청을 넣으면, X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첫 번째 모니터에다가 한텀 창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서버 측의 X 호스트 명령, 클라이언트 측의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봤어요. 클라이언트 PC에서 서버 쪽으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서버 측에서 사용하는 X호스트 명령 종류입니다. X호스트만 치면 현재 설정된 접근 목록을 보여주고, 플러스만 치면 모든 접속을 허용, 마이너스만 치면 모든 접속을 차단, 플러스 뒤에 IP 붙이면 그 IP에 대해서 허용, 마이너스 뒤에 IP 붙이면 그 IP에 대해서 차단, 이렇게 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명령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를 정해준 다음에 GUI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를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익스포트 명령으로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를 변경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격지에서 X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떨어진 컴퓨터에다가 한텀 창을 띄우고 싶을 때 라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한 그대로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격지에서 X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예 두 번째인데요. 방금 소개한 X 호스트 방법은 IP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IP 변경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의 인증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 인증은 XOS라는 명령을 이용해요. 먼저 서버 측 PC에서 XOS 리스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의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자열, 이 길죠. 이거를 이대로 복사해서 즉 이 서버를 이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측에다 전달해 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이거를 그대로 페이스트해서 자신의 디스플레이를 이 XOS 명령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들어갈 때 이 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의 XOS를 이용한 방식, 이것은 사용자 기반 인증 방식이다 라고 기억해 두십시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X윈도우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들 역시 X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고 있겠죠. X 클라이언트인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프로그램들 중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김프는 그 윈도우에서 생각해 보면 그림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림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림 편집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토템이라는 무비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언급이 됩니다. 이미지 매직 K라는 거는 벌써 이름에서 이미지 편집인 것 같잖아요. 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고, EOG는 이렇게 EOG라고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이 오브 그놈이라고 하면 이미지 뷰어의 이미지 뷰어의 기능을 한다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에빈스라는 문서 뷰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문서 뷰어를 통해서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리브레 오피스라는 무료 오피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오피스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죠? 워드 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요거 세 개를 기본으로 갖추면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묶은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